당신의 품격을 결정짓는 한 끗 차이 대화법. 인생의 가장 깊고 풍요로운 계절을 지나고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을 더해드리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상황, 바로 모임에서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은 큰 즐거움이지만 때로는 모임을 다녀온 뒤에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후회하거나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분만 나타나면 모임 분위기가 화사해지고 자꾸만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모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멋지게 돋보이는 품격 있는 대화법의 비밀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말은 창이 아니라 인격의 향기여야 합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참되지 않다. 젊은 날의 말은 나를 증명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의 말은 더 이상 누군가를 찌르는 창이나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말은 내 내면의 깊이를 보여주는 품격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화려하게 포장해야 대접받을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 자랑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진짜 귀티나는 어른의 대화법은 화려한 입담이나 유머 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초두 효과의 마법. 모임에 도착해 사람들을 처음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건네시나요? 보통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라는 평범한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센스 있는 분들은 첫 마디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의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 짧은 한마디가 왜 그토록 강력할까요? 이 말에는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내 존재를 환영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단숨에 허물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받은 따뜻한 인상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길이 너무 막혀서 힘들었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라며 자기 불평으로 인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내 사정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건강해 보이시니 좋네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기대했어요. 같은 말 한마디가 당신을 배려 깊은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삶 가르치려는 마음은 관계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모임에서 자기 자랑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비호감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말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때 그건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끼어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본인은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좋은 의도라고 믿지만 듣는 사람은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무시로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60, 70년을 넘게 살아온 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분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는 말도 절대 금물입니다. 대화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연결입니다. 팩트로 친구를 이기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평생 외롭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지적해서 이기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사말을 잘하는 것, 잘 들어주는 법. 가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오늘 그분과 대화가 참 좋았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경청의 3대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 맞추기, 둘째는 고개 끄덕여주기, 셋째는 아, 정말요? 같은 짧은 감탄사 넣어주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술이 미러링 거울 보기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식이 연락이 없어서 서운해라고 한다면
애들이 다 그렇지 뭐라는 조언 대신 자식 연락이 없어서 정말 서운했겠구나라고 그 감정의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상처는 치유됩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수용받았느냐로 그날의 대화를 평가합니다. 5 질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흔하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애들은 잘 지내? 손주는 몇 살이야? 같은 가족 질문입니다. 악의 없는 궁금함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한 창피함을 줍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자랑할 기회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비참해질 수 있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녀나 배경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합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 대신 요즘 뭐 할 때 제일 살맛나니? 혹은 요즘 관심 있는 분야가 뭐야? 같은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그러고 보니 나 어제 재미있는 걸 봤는데라며 화제를 돌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우아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6. 마지막 인사가 당신의 기억을 완성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피크 앤드 법칙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전체 과정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만을 기억한다는 법칙입니다. 모임 내내 즐거웠어도 헤어질 때 아이고 피곤해 다음엔 좀 짧게 보자라고 하면 그 모임은 피곤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조금 어색했어도 마지막에 오늘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헤어지면 그날 전체가 행복한 시간으로 각인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 또 들려주세요. 같은 말로 다음 만남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어제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이 마침표 하나가 당신을 자꾸 보고 싶은 최고의 인기쟁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말투가 곧 당신의 명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삶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 무게를 남을 가르치거나 억누르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를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따뜻한 힘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형편이 조금 넉넉지 않아도 품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거칠고 무례해지면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빛나는 매력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다정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 또한 여러분의 귀한 시간 덕분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다음에 또 기분 좋게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따뜻하고 존경받는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인생 후반전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경험한 기분 좋았던 대화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